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단원 GCP를 활용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500억 개에 달하는 스마트 기기에 수십억 개의 스마트 센서가 연결되어 가지고 전 세계를 오가는 데이터가 2년마다 2배 넘게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맥킨지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데이터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앞으로 데이터가 점점 감소할 것 같아, 점점 줄어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별로 없으시죠? 네, 다들 데이터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엄청나게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한 1% 정도만이 실제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맥킨지에서 한 조사고요. 저희 구글 내부에서도 이러한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만 사실은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저장은 되어 있지만 그냥 잘 저장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갈수록 점점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하면요. 저는 여기 구글에 입사하기 이전에 저는 제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력에 대한 수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 과학자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것 같고요. 또 데이터 분석을 잘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그거 맞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려면은 디스크도 필요하고요, CPU도 필요할 겁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역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람, 인프라,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시작으로 해서 혹시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지식을 쌓아서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와 기술 이런 것들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프라를 최적화시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혹은 뭐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또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하면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가? 즉 뭐 구글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에서 좀 어떠한 챌린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그동안 뭐 계속 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최적화되어서 쌓여진 게 아니라 이곳저곳 막 중구난방으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던가 혹은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긴다던가 이러한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즉 뭐 무슨 스프레드 시트 하나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 하나 가지고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을 구한다든지 표준 편차라를 구한다든지 뭐 간단하게 함수 하나 써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페타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또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역시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많이 존재했는데요. 요즘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그 공장에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계가 열심히 작업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기계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열심히 데이터를 뿜어냅니다. 그렇죠? 어떤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금융업이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예전에는 그냥 은행에 가서 업무를 받다면은 그게 다 전산화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또한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요즘에는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머신러닝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 역시 데이터를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러한 주제들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스파크라든지 뭐 하둡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린다던가 혹은 데이터 분석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온프렘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자세한 얘기는 2단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작업을 GCP로 옮기셔가지고 저희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과 또 클라우드 시퀄이라는 제품을 같이 사용하신다면은 보다 편하게 쉽게 스파크와 하둡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에서 즉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저희 GCP로 옮기신다면은 뭐 클라우드 펍섭이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스튜디오나 루커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신다면은 그 실시간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뿌려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얘기는 이따 3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머신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고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역시 저희 GCP 안에 다양한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빅쿼리 ML, 그 다음에 오토 ML, ML API와 같은 다양한 저희 솔루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은 굉장히 쉽게 머신러닝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쓸 때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막 코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막 텐서플로우, 뭐 파이토치 이런 거 사용해서 막 그렇게 코드 쓰실 필요 없이요. 마우스 클릭 잘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한 SQL 구문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데이터 과학자분들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께서 나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역시 AI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신다면은 직접 뭐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혹은 서버에서 학습을 시킬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은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컴퓨터 엄청 많거든요. 그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챌린지들이 있고 클라우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좀 받게 된 질문 중에 하나가 구글은 클라우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만듭니다. 이게 구글의 미션이고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 서치, 뭐 맵스 뭐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었었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제품들 다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이러한 제품들인데요. 그 기저에는 다 클라우드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한 것은 아마 타 회사보다는 조금 늦었을 겁니다. 좀 늦게 진출을 했거든요. 다만 이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이러한 솔루션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클라우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큰 거죠. 뭐 500테라바이트, 1페타바이트, 10페타바이트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겠죠.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요. 또 네트워킹 파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네요. 컴퓨터 성능, 스토리지, 네트워킹, 보안. 요거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컴퓨팅 성능입니다. 그 빅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은 요 사진 하나지만 혹은 뭐 동영상,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진을 컴퓨터가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하죠? 네, 얘를 막 가로로 자릅니다. 세로로 막 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네모들을 만들고요. 그 네모 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르게 되죠. 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RGB 값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가로로는 1264개로 이렇게 쪼갰고요. 세로로는 2448개인가요? 네,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이 사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동영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데이터량이 요 사진 혹은 요 GIF 파일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 구글 포토를 예를 가지고 들었는데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CPU나 뭐 이런 걸로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GPU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GPU보다 좀 더 효율적인 TPU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은 이러한 TPU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이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고요. 저희 구글에서 개발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머신러닝 학습을 시킬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반도체고요. 이것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효율적이라는 말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저희 그 TPU를 사용을 했고요. TPU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학습을 하는데 막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GPU라든지 CPU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킬 때는 몇 달이 걸렸는데 저희 TPU를 사용해 가지고 며칠 만에 머신러닝 모델을 완성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와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실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하드웨어의 어떤 성능 때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좀 클라우드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하면은 원래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죠? 구름.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용할 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막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에 지금 한 23개 정도의 저희 리전이 존재하고 있고요. 리전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한 3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모은 것을 저희가 리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서버와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는 리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저기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컴퓨팅 파워와 저장소를 사용하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도 리전이 올해 들어왔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객들도 마음껏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CPU도 있고 GPU도 있지만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TPU와 같은 최적화된 그러한 반도체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토리지입니다.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소가 있어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 포토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12억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는 한 13페타바이트. 감이 좀 오십니까? 저희 기가바이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얘기하고요. 그거의 1000배가 페타바이트죠. 굉장히 많은 양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이 강의를 진행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매일 1페타바이트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엄청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받고 저장할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는 1분마다
네, 1페타바이트의 동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지금 생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매분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실제 보면은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죠. 요즘에는 막 뭐 소 풀 뜯어먹는 영상도 막 계속 올라오고, 얼마 전에는 그 뭐 멍멍이가 막 치킨 먹는 영상 뭐 이런 것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누가 보지 하는데 보니까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뭐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는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제품을 사용하신다면은 굉장히 쉽게 그러한 저장소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켓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 하시면은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써 있다시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페타바이트 단위의 스토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온프렘,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룸에서 페타바이트의 어떤 스토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선은 시장에 가야겠죠. 시장에 가가지고 디스크를 사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화해서 주문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스크를 사가지고, 보통은 디스크 하나가 페타바이트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개의 디스크를 사서 서로 연결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최적화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정책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암호화도 시켜줘야 되고요.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마우스 클릭을 잘 하시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쉽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가 SDK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커맨드 라인, CLI라고 하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냥 명령줄 한 줄로도 쉽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과정은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GCP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처음에는 좀 다소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니까요.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모 화면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GCP 화면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떠한 리소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 다 나타나게 되고요. 왼쪽 위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있는 버튼이 있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한 100개가 넘는 그러한 제품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뭐 컴퓨팅과 관련된 제품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저장소와 관련된 제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데모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고요. 왼쪽 위에 Create Bucket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명을 하라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원하시면 나중에 한국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명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 이름을 URI로 사용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요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할 때 요 이름을 사용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좀 특수해야 되거든요. 마치 저희 유튜브.com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희만 쓸 수 있거든요. 저희 구글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있는 버켓도 굉장히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코리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군가 아마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을 지을 수가 없고요. 유니크한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오늘 6월이니까요. 준, 온보드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전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 23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서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스탠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있습니다. 니어라인, 콜드라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격을 최적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막 할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보관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카이빙 용도로, 그렇죠? 혹은 뭐 DR 용도로, 혹시나 막 갑자기 지진이 나서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디자스터 리커버리 용도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할 거면은 니어라인, 그 다음에 나는 한 분기의 데이터를 한번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콜드라인, 그 다음에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아카이브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고 있죠? 데모 화면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관련 정책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버켓을 생성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준 온보드 2020이라는 버켓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Unlimited Storage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무제한의 용량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수십 페타바이트까지 데이터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그러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요. 여기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큰 데이터를 할 땐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은 뭐 Transfer for On-Premises 이러한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을 때는 Transfer for On-Premises를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클라우드에서 혹은 나는 옮기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트랜스퍼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또 역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는 맨 위에 오가니제이션, 조직 노드가 있고요. 그 밑에 폴더가 있고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 프로젝트라는 그 개념 하위 레벨에서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항상 프로젝트부터 만드시고 만드셔야 되고요. 이따가 실습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질문하실 게 나는 그러면 그냥 뭐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말고 나는 뭐 다른 것도 저장하고 싶어. 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역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있을 때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정형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와 아날리티컬 데이터베이스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하나 운영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막 와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막 사갑니다. 그럼 해당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야겠죠. 정말 살아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그걸 저희가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신다면은 클라우드 SQL, 클라우드 스패너,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혹은 요즘에 파이어스토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SQL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SQL이나 클라우드 스패너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노SQL 형태라면은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에 빠져 있는데요. 파이어스토어라는 제품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트랜잭셔널 DB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 이제 분석가가 가서 거기에 뭐 RDB에서 바로 혹은 트랜잭셔널 DB에서 바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잘 안 그럽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는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저도 옛날에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트랜잭셔널 DB는 정말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때로는 막 데이터를 지우기도 하고 복사도 하고 뭐 다양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DB에다가 그걸 하기에는 좀 심장 떨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아날리티컬 DB에 집어넣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항상 원천 데이터는 엉망진창입니다. 막 널값도 너무 많고요. 데이터 타입도 안 맞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ETL 작업을 거쳐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아날리티컬 DB에 집어넣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날리티컬 DB가 필요하시다면은 클라우드 빅테이블이라든지 클라우드 빅쿼리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 페타바이트 혹은 테라바이트의 사이즈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빅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팅,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필라는, 세 번째 기둥은 네트워킹이 되겠죠. 아까 제가 23개의 리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리전들 사이에 저희가 선을 직접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다 밑으로 저희가 선을 다 깔아놨거든요. 태평양 밑으로, 대서양 밑에 직접 배 타고 가가지고 선을 다 깔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체 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하실 때는 저희 그 인터넷 회사들이 선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선 따라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건데, GCP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 그 전용, 저희 전용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훨씬 더 보안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용 선에 보시면 이렇게 배 타고 가는 사진 하나 집어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어들이 와서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요. 먹으려고 씹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영상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놨다라는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리전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조금 전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 바다를 지나갈 때 이제 선을 깔았고요. 데이터 센터 건물 안에서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아키텍처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시면은 그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은 안에 디스크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 세 개가 하나 패키지가 되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디스크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는 한정적인데 만약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 어때요? 이게 세 개가 묶어 다니면은 그렇게 갑자기 막 CPU를 추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CPU와 메모리를 그냥 막 추가해 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디스크를 분리를 하게 될 경우에 문제는 뭐죠?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왜냐면 원래 디스크에서 메모리는 굉장히 느리고요, 메모리에서 CPU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디스크를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했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를 그 사이에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성능이 바로 1 페타비퍼세컨드입니다. PBPS.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게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드린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빅쿼리와 같은 제품들은 다 이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안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 내부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요, 보안 관련된 정책을 다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항상 저장돼 있을 때 항상 암호화가 되고요, 데이터들이 서로 이동할 때도 역시 항상 암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구글 클라우드는 좀 늦었다, 시장에는 많이 늦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술 자체는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다 개발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와도 공유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들이 100개가 넘는 제품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저희 GCP를 많이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켈러 윌리엄스라는 회사에서는 AutoML, 이따 4단원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를 활용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있는 어떤 엔티티를 추출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커파이라는 회사에서는 분량 검사하는 데 있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역시 머신러닝을 활용해가지고 분량 검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오카도라는 회사에서는 고객들이 그 피드백을 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고객 의견을. 그거 다 일일이 읽고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NLP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 구글 API, NL API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소비자의 그런 피드백을 바로바로 자동화시키는, 분석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트업 컴퍼니인데요, 배달 같은 서비스도 하고요, 택시 같은 거 저희 카카오 택시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출장 가면 자주 이용하는데요,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비즈니스가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받게 되었거든요. 5테라바이트 이런 거 하루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작은 회사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고젝은 저희 그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요,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펍섭,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로 이어지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성해가지고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만들고요.
빅데이터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이따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잭에서 한 것 중에 하나, 프로젝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뭐냐면은 그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택시가 많고 어디에는 택시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손님은 여기에 많고 저기엔 적고 좀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잭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그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동으로 ETL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가지고요. 네, 이러한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택시가 많고 어디에는 고객이 많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런 걸 할 때 저희 GCP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했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될지 좀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2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한번 쉬었다 가야겠죠. 좀 오랜 시간 듣느라고 아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좀 쉬셨다가 10분 뒤에 2단원인 GCP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